저당권은 비점유 담보물권. 저당권은 목적물 사용 없이 교환가치 지배. 저당권 성립은 설정계약과 등기. 저당권 설정계약은 피담보채권과 목적물 특정. 채무자와 설정자는 다를 수 있음. 채무자 아닌 설정자는 물상보증인. 저당권 등기는 성립요건이자 순위기준. 피담보채권 없으면 저당권 없음. 피담보채권 소멸하면 저당권 소멸. 저당권 효력은 부합물과 종물의 미침. 부합물은 부동산 일부, 종물은 주물효용 보조물. 종된 권리는 목적물 가치와 함께 움직이는 권리. 과실은 압류 전과 압류 후 구별. 압류 전 과실은 설정자 사용 수익. 압류 후 과실은 저당권 실행 범위 문제. 물상대위는 보험금과 보상금에 대한 권리 행사. 물상대위는 지급 전 압류 필요. 저당권 핵심 효력은 우선 변제. 저당권 실행은 경매와 배당. 임의경매는 담보권 실행 경매. 강제경매는 집행권원 실행 경매. 유저당계약은 변제기 전 담보물 취득 약정 제한. 저당권과 용익물권 충돌은 순위 기준. 저당권 설정 후 지상권은 경매로 소멸 가능. 저당권 설정 후 전세권은 경매로 소멸 가능. 법정지상권은 경매 후 건물 철거 방지. 제366조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 소유 필요. 제366조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 존재 필요. 제366조 법정지상권은 경매로 소유자 분리 필요. 경매로 분리되면 제366조 법정지상권. 매매로 분리되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저당권 설정 후 신축 건물은 법정지상권 원칙적 불가. 일괄경매 청구권은 토지와 신축 건물 함께 경매. 일괄경매는 건물 대금 우선 변제 아님. 제3취득자는 저당권 부담 있는 소유권 취득. 제3취득자는 경매 방지 위에 변제 가능. 제3취득자 변제 후 부상과 대위 문제. 저당권 처분은 양도, 포기, 순위 변경. 저당권 양도는 피담보채권 양도와 함께. 저당권 이전은 등기 필요. 저당권 포기는 말소 등기 필요. 저당권 소멸은 채권 소멸, 목적물 멸실, 경매, 포기, 혼동. 피담보채권 소멸 후 저당권 등기는 말소 청구 대상. 저당권 핵심은 등기, 순위, 우선 변제, 법정지상권. 핵심 정리. 저당권은 채무자나 제3자가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면서도 채권자에게 우선 변제를 보장하는 담보물권이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을 소유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받았다고 해보자. 을은 그 부동산을 계속 사용한다. 갑이 부동산을 넘겨받아 점유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을이 돈을 갚지 않으면 갑은 그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고 매각대금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것이 저당권이다. 저당권은 질권과 달리 목적물의 점유를 이전하지 않는다. 그래서 부동산처럼 계속 사용해야 하는 재산을 담보로 활용하기 좋다. 정리하면 저당권은 점유를 넘기지 않고 교환가치만 담보로 잡는 권리다. 암기 포인트. 저당권은 비점유 담보물권이고 핵심은 경매와 우선 변제다. 핵심 정리.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지배하는 약정담보물권이다. 저당권은 물건을 직접 사용하기 위한 권리가 아니다. 예를 들어 갑이 을 소유 토지에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보자. 갑이 그 토지를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임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갑의 권리는 을이 돈을 갚지 않을 때 토지를 경매하고 매각대금에서 먼저 변제받는 데 있다. 그래서 저당권은 용익물권이 아니라 담보물권이다. 또 당사자의 설정계약과 등기에 의해 성립하므로 약정담보물권이다. 정리하면 저당권은 사용가치가 아니라 교환가치를 지배하는 담보물권이다. 암기 포인트. 저당권은 목적물을 쓰는 권리가 아니라 팔아서 먼저 변제받는 권리다. 핵심 정리. 저당권은 저당권 설정계약과 저당권 설정 등기에 의해 성립한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돈을 빌려주고 을 소유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했다고 해보자. 갑과 을 사이에 약정만 있으면 저당권이 바로 생길까? 아니다. 저당권은 부동산 물권이므로 등기가 필요하다. 저당권 설정계약은 채권자와 설정자 사이의 합의다. 하지만 그 합의만으로는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저당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등기부에 저당권 설정 등기가 되어야 저당권이 성립한다. 정리하면 저당권은 계약과 등기가 결합되어야 생기는 담보물권이다. 암기 포인트. 저당권 성립은 설정계약과 등기를 함께 기억한다. 핵심 정리. 저당권 설정계약은 특정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특정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합의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을 소유 아파트에 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했다고 해보자. 이 합의가 저당권 설정계약이다. 저당권 설정계약에서는 누가 채권자인지, 누가 설정자인지, 어떤 채권을 담보하는지, 어떤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지가 중요하다.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자가 반드시 같을 필요는 없다.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자기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도 있다. 이 사람을 물상보증인이라고 한다. 정리하면 저당권 설정계약은 피담보채권과 담보목적물을 정하는 담보합의다. 암기 포인트. 저당권 설정계약에서는 채권자, 채무자, 설정자, 피담보채권, 목적물을 확인한다. 핵심 정리. 저당권은 등기해야 성립하고 등기에는 피담보채권과 채권 최고액 등 중요한 내용이 공시된다. 저당권은 부동산 물권이다. 그래서 저당권 설정 등기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갑과 을이 저당권 설정을 약정했어도 등기하지 않으면 갑은 저당권자가 아니다. 등기는 제3자에게 저당권의 존재와 순위를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저당권 등기에는 채권액, 채무자, 저당권자, 목적 부동산 등이 표시된다. 근저당권의 경우에는 채권 최고액이 특히 중요하다. 정리하면 저당권 등기는 저당권의 성립 요건이자 순위를 정하는 공시수단이다. 암기 포인트. 저당권은 등기해야 생기고 등기 순위가 우선순위를 정한다. 핵심 정리.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권리이므로 담보되는 채권이 특정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저당권을 설정받았다면 갑의 대여금 채권이 피담보채권이다. 저당권은 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존재한다. 따라서 피담보채권이 없으면 저당권도 성립할 수 없다. 또 피담보채권이 변제로 소멸하면 저당권도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다만 장래 발생할 채권이나 조건부채권도 일정하게 담보할 수 있다. 특히 계속적 거래관계
관계에서 발생하는 여러 채권을 담보하려면 근저당권이 자주 사용된다. 정리하면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에부터 움직이는 담보물권이다. 암기 포인트: 저당권을 볼 때는 먼저 어떤 채권을 담보하는지 확인한다. 핵심 정리: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뿐 아니라 그 부합물과 종물과 일정한 종된 권리에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갑이 을 소유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받았다고 해보자. 그 건물에는 문, 창문, 배관, 승강기 같은 부속물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건물에 부합하거나 종물에 해당하면 저당권의 효력이 함께 미칠 수 있다. 저당권은 목적물의 교환 가치를 담보로 잡는 권리다. 따라서 목적물의 경제적 가치를 구성하는 부속물에도 효력이 확장될 수 있다. 다만 독립성이 강하거나 타인의 권한에 의해 붙은 물건은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정리하면 저당권의 효력 범위는 부동산 본체뿐 아니라 그 경제적 가치를 구성하는 부속물까지 검토한다. 암기 포인트: 저당권 효력 범위는 부합물, 종물, 종된 권리를 순서대로 본다. 핵심 정리: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과 종물은 원칙적으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토지에 건물이 부합하거나 건물에 배관과 승강기 같은 설비가 결합되어 있다고 해보자. 그 물건들이 독립성을 잃고 부동산의 일부가 되었다면 부합물이다. 부합물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또 주물의 경제적 효용을 돕기 위해 계속적으로 붙어있는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있다. 종물에도 원칙적으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다만 저당권 설정 전부터 있던 종물인지 설정 후 구속된 종물인지 제3자의 권리를 해치는지에 따라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정리하면 부합물과 종물은 저당 목적물의 가치에 포함되므로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암기 포인트: 부합물은 붙은 물건이고 종물은 주물을 돕는 물건이며 둘 다 저당권 범위에서 중요하다. 핵심 정리: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의 사용 가치나 교환 가치와 밀접한 종된 권리에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 대지 사용권이 함께 필요한 경우를 생각해보자. 건물만 따로 경매되었는데 대지를 사용할 권리가 전혀 없다면 건물의 가치가 크게 떨어진다. 그래서 저당권의 효력은 목적물의 경제적 가치와 밀접한 종된 권리에도 미칠 수 있다. 대표적으로 대지 사용권,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 보험금 청구권 같은 것이 구체적 사안에서 문제될 수 있다. 다만 권리의 성질과 공시 여부, 제3자 보호 필요성을 함께 따져야 한다. 정리하면 저당권의 효력은 목적물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구성하는 종된 권리까지 문제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종된 권리는 목적물의 가치와 함께 움직이는 권리인지가 핵심이다. 핵심 정리: 저당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목적물의 천연과실이나 법정과실에 바로 미치지 않지만 압류 후에는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갑이 을 소유 과수원에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보자. 과수원에서 과일이 열렸다면 그 과일에도 당연히 저당권이 미칠까? 원칙적으로 저당권은 목적물의 교환 가치를 지배하는 권리이고 저당권 설정자는 목적물을 계속 사용 수익할 수 있다. 따라서 압류 전에는 과실을 설정자가 취득할 수 있다. 하지만 저당권이 실행되어 압류가 되면 그 후의 과실은 경매 목적물의 가치와 연결될 수 있다. 법정 과실인 차임도 압류 후에는 저당권 실행 절차에서 문제될 수 있다. 정리하면 저당권은 압류 전 과실에는 제한적으로 작용하고 압류 후 과실에는 효력이 확장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과실은 압류 전과 압류 후를 나누어 본다. 핵심 정리: 저당권 목적물이 멸실되거나 수용되어 보험금이나 보상금으로 바뀌면 저당권자는 그 금전에 대해 물상대위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갑이 을 소유 건물에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보자. 그런데 건물이 화재로 멸실되고 보험금 청구권이 발생했다. 건물이 없어졌다고 해서 갑의 담보 가치가 완전히 사라지게 하면 부당할 수 있다. 저당권은 목적물의 교환 가치를 지배하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목적물이 보험금, 손해배상금, 수용보상금 같은 가치로 바뀐 경우 저당권자는 그 가치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것이 물상대위다. 정리하면 물상대위는 저당 목적물이 다른 가치로 바뀌었을 때 저당권이 그 가치에 미치는 제도다. 암기 포인트: 물상대위는 목적물이 보험금이나 보상금으로 바뀐 경우를 떠올린다. 핵심 정리: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려면 보험금이나 보상금이 지급되기 전에 압류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갑이 저당권자이고 을의 건물이 수용되어 보상금이 발생했다고 해보자. 갑이 이 보상금에 대해 물상대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민법은 저당권자가 금전 기타 물건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해야 한다고 본다. 압류는 저당권자가 그 대체 가치의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것을 공시하고 다른 채권자와의 관계를 정리하는 기능을 한다. 만약 보상금이 이미 을에게 지급되어 버리면 그 돈은 을의 일반 재산과 섞일 수 있다. 그러면 저당권자가 특정해서 우선권을 행사하기 어렵다. 정리하면 물상대위는 대체 가치가 지급되기 전에 압류하는 절차가 핵심이다. 암기 포인트: 물상대위는 보험금이나 보상금이 지급되기 전에 압류해야 한다. 핵심 정리: 저당권자는 저당 목적물의 매각대금에서 후순위권이자나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갑이 을 소유 부동산에 1번 저당권을 가지고 있고 병이 2번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보자. 을이 돈을 갚지 못해 부동산이 경매되면 매각대금이 배당된다. 이때 갑은 자기 순위에 따라 병보다 먼저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저당권의 핵심은 바로 이 우선 변제권이다. 일반 채권자는 특정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당연히 우선권을 가지지 못한다. 하지만 저당권자는 등기 순위에 따라 우선권을 가진다. 정리하면 저당권은 목적물의 교환 가치에서 순위에 따라 먼저 변제받는 권리다. 암기 포인트: 저당권의 핵심 효과는 경매대금에서 우선 변제받는 것이다. 핵심 정리: 채무자가 피담보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저당권자는 저당 목적물을 경매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을이 갑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해보자. 갑이 을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면 갑은 그 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이것이 저당권 실행이다. 저당권 실행은 채무자의 일반 재산 전체를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당 목적물의 교환 가치에서 채권 만족을 얻는 절차다. 경매가 진행되면 매각대금에서 저당권자들이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는다. 정리하면 저당권 실행은 담보 목적물을 경매에 우선 변제를 받는 절차다. 암기 포인트: 저당권 실행은 경매와 배당으로 이어진다. 핵심 정리: 임의경매는 저당권 같은 담보권자가 판결 없이 담보권의 기에 신청하는 경매다. 예를 들어 갑이 을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보자. 을이 돈을 갚지 않으면 갑은 별도로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판결을 받지 않아도 저당권의 기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이것이 임의경매다. 임의경매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다. 강제경매는 즉
집행권원에 기초해 일반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해 진행하는 경매다. 저당권자는 담보권 자체가 경매 신청의 근거가 된다. 정리하면 임의경매는 저당권자가 담보권에 기해 바로 경매를 신청하는 절차다. 암기 포인트: 임의경매는 담보권 실행이고 강제경매는 집행권원 실행이다. 핵심 정리: 변제기 전에 채무를 갚지 못하면 저당 목적물을 곧바로 채권자 소유로 한다는 약정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을이 돈을 못 갚으면 을의 토지를 갑이 그냥 가진다고 약정했다고 해보자. 이런 약정은 채무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할 수 있다. 왜냐하면 토지 가치가 채무액보다 훨씬 클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담보권자는 원칙적으로 경매를 통해 매각대금에서 변제를 받아야 한다. 변제기 전의 유저당 계약은 채무자의 공박한 상태를 이용할 위험이 있어 제한된다. 다만 변제기 후에 정산을 전제로 별도 합의를 하는 경우는 구체적으로 달리 볼 수 있다. 정리하면 저당권자는 사전 약정만으로 담보부동산을 바로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없다. 암기 포인트: 유저당 계약은 채무자 보호를 위해 변제기 전 약정이 제한된다. 핵심 정리: 저당권과 지상권이나 전세권 같은 용익물권이 충돌하면 권리의 성립순위가 중요하다. 예를 들어 을 소유 토지에 먼저 갑의 저당권이 설정되고 나중에 병의 지상권이 설정되었다고 해보자. 이후 갑이 저당권을 실행하면 병의 지상권은 경매로 소멸할 수 있다. 반대로 병의 지상권이 먼저 설정되고 그 뒤 갑의 저당권이 설정되었다면 갑은 병의 지상권이 붙은 상태의 부동산을 담보로 잡은 것이다. 이 경우 병의 선순위 지상권은 경매 후에도 존속할 수 있다. 결국 저당권과 용익물권의 충돌은 등기순위와 권리의 성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정리하면 저당권과 용익물권은 누가 먼저 공시되었는지가 핵심이다. 암기 포인트: 저당권과 용익물권은 선순위 권리가 후순위 권리를 이긴다. 핵심 정리: 저당권 설정 후에 성립한 지상권이나 전세권은 저당권 실행으로 소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갑이 을 소유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받은 뒤 을이 병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주었다고 해보자. 병의 지상권은 갑의 저당권보다 후순위다. 갑이 저당권을 실행하여 경매가 이루어지면 병의 후순위 지상권은 매수인에게 대항하기 어렵다. 전세권도 마찬가지다. 저당권보다 늦게 성립한 전세권은 경매 절차에서 소멸할 수 있다. 다만 전세권자는 배당 요구를 통해 전세금 반환 채권을 배당받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정리하면 저당권보다 늦은 용익물권은 경매에서 소멸할 위험이 크다. 암기 포인트: 후순위 지상권과 후순위 전세권은 저당권 실행 앞에서 약하다. 핵심 정리: 법정 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이 경매로 소유자를 달리하게 될 때 건물 철거를 막기 위해 법률상 인정되는 지상권이다. 우리 법은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본다. 예를 들어 갑이 토지와 건물을 모두 소유하고 있었는데 토지에만 저당권을 설정했다고 해보자. 그 후 토지가 경매되어 을이 토지 소유자가 되면 건물은 여전히 갑 소유로 남을 수 있다. 이때 을이 건물 철거를 청구하면 건물이 쉽게 철거되어 사회경제적 손실이 생긴다. 그래서 민법 제366조는 일정한 경우 건물 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을 인정한다. 정리하면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이 경매로 갈라질 때 건물 존속을 보호하는 제도다. 암기 포인트: 법정지상권은 경매 후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를 위한 권리다. 핵심 정리: 제366조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이고 건물이 존재하며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져야 성립한다. 예를 들어 갑이 토지와 그 위 건물을 모두 소유하고 있었다고 해보자. 갑이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했고 그 후 토지가 경매되어 을이 토지를 취득했다. 건물은 여전히 갑에게 남아있다면 법정지상권이 문제된다. 요건은 세 가지다. 첫째,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여야 한다. 둘째,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해야 한다. 셋째,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야 한다. 정리하면 법정지상권은 동일 소유, 건물 존재, 경매로 인한 소유자 분리가 핵심이다. 암기 포인트: 제366조 법정지상권은 동일 소유와 건물 존재와 경매 분리를 기억한다. 핵심 정리: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이 같은 사람의 소유여야 한다. 예를 들어 토지는 갑 소유이고 건물은 을 소유였는데 갑이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했다고 해보자. 이후 토지가 경매되어 병에게 넘어갔다. 이 경우 을에게 제366조 법정지상권이 성립할까? 원칙적으로 어렵다.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법정지상권은 저당권자가 담보가치를 평가할 때 이미 같은 사람 소유의 건물이 있던 상태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동일인 소유 요건은 매우 중요하다. 정리하면 토지와 건물이 처음부터 다른 사람 소유였다면 제366조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암기 포인트: 법정지상권의 출발점은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의 동일 소유다. 핵심 정리: 제366조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해야 성립한다. 예를 들어 갑이 자기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뒤 나중에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지었다고 해보자. 그 후 토지가 경매되어 을이 토지를 취득했다. 갑은 건물을 위해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 어렵다. 저당권자가 저당권을 설정받을 당시에는 건물이 없었기 때문이다. 저당권자는 나대지를 담보로 평가했는데 나중에 생긴 건물 때문에 토지 이용이 제한되면 담보 가치가 침해된다. 그래서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해야 성립한다. 정리하면 저당권 설정 후에 지은 건물은 원칙적으로 제366조 법정지상권 보호를 받기 어렵다. 암기 포인트: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 이미 건물이 있어야 한다. 핵심 정리: 제366조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실행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성립한다. 예를 들어 갑이 토지와 건물을 모두 소유하다가 토지만 을에게 팔았다고 해보자. 이 경우는 제366조 법정지상권이 아니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문제된다. 반면 갑이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했고 그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가 병에게 경매된 경우에는 민법 제366조가 문제된다. 즉 제366조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실행 경매라는 특수한 상황을 전제로 한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진다. 정리하면 제366조는 저당권 실행 경매를 전제로 하고 매매 등 임의 처분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검토한다. 암기 포인트: 경매로 갈라지면 제366조, 매매로 갈라지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떠올린다. 핵심 정리: 저당권 설정 후 저당 토지 위에 건물이
건물이 신축된 경우 저당권자는 토지와 건물을 함께 경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갑이 을 소유 나대지에 저당권을 설정받았다고 해보자. 그 후 을이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지었다. 갑이 토지만 경매하면 건물이 남아있어 토지의 매각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경우 민법은 저당권자에게 토지와 건물을 함께 경매할 수 있는 일괄경매 청구권을 인정한다. 다만 저당권자가 건물 매각 대금에서도 당연히 우선 변제받는 것은 아니다. 저당권은 토지에 설정된 것이므로 우선 변제는 토지 매각 대금에서 문제된다. 정리하면 일괄경매 청구권은 토지 경매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암기 포인트: 일괄경매는 함께 팔 수 있다는 뜻이지 건물 대금에서 우선 변제받는다는 뜻은 아니다. 핵심 정리: 저당 부동산을 취득한 제3취득자는 소유자가 되지만 기존 저당권의 부담을 아는 상태로 취득한다. 예를 들어 을 소유 부동산에 갑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고 해보자. 그 후 을이 그 부동산을 병에게 팔았다.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하지만 병은 갑의 저당권이 붙어있는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다. 따라서 을이 갑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갑은 여전히 그 부동산을 경매할 수 있다. 병은 채무자가 아니더라도 자기 소유 부동산이 경매될 위험을 부담한다. 정리하면 제3취득자는 소유권은 취득하지만 선순위 저당권의 부담을 그대로 인수한다. 암기 포인트: 저당 부동산을 산 사람은 저당권이 붙은 물건을 산 것이다. 핵심 정리: 저당 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자기 소유 부동산의 경매를 막기 위해 피담보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병이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매수했다고 해보자. 채무자인 을이 돈을 갚지 않으면 병의 부동산이 경매될 수 있다. 병은 채무자가 아니지만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해 갑에게 피담보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병은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다. 변제 후에는 채무자 을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일정한 경우 저당권자를 대위할 수도 있다. 정리하면 제3취득자는 담보 부동산을 지키기 위해 변제하고 구상과 대위 문제를 검토한다. 암기 포인트: 제3취득자는 경매를 막기 위해 변제할 수 있고 변제 후 구상과 대위가 문제된다. 핵심 정리: 제3취득자가 저당 부동산을 보존하거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일정한 범위에서 성환 청구가 문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병이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을 매수한 뒤 건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필요한 수리를 했다고 해보자. 그 후 저당권자가 경매를 실행했다. 병이 지출한 비용은 어떻게 될까? 저당 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목적물 보존을 위해 지출한 필요비나 가치를 높인 유익비는 일정한 경우 상환 문제가 생긴다. 다만 저당권자의 우선 변제권과 제3취득자의 비용 상환 청구권 사이의 조정이 필요하다. 비용의 성격이 필요비인지 유익비인지 가치 증가가 현존하는지 경매 절차에서 어떻게 주장했는지가 중요하다. 정리하면 제3취득자의 비용 상환은 필요비와 유익비를 나누고 저당권자와의 순위를 함께 본다. 암기 포인트: 제3취득자 비용은 보존 비용인지 가치 증가 비용인지 먼저 구별한다. 핵심 정리: 저당권자는 저당권을 양도하거나 포기하거나 순위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저당권을 처분할 수 있다. 저당권도 재산권이다. 따라서 일정한 방식으로 처분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 대한 채권과 그 저당권을 병에게 넘길 수 있다. 또 갑이 저당권을 포기할 수도 있다. 여러 저당권자 사이에 순위를 변경하는 합의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다만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권리이므로 채권과 분리해서 마음대로 처분하는 데에는 제한이 있다. 또 등기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정리하면 저당권 처분은 가능하지만 피담보 채권과의 관계와 등기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암기 포인트: 저당권 처분은 채권과 함께 움직이는지와 등기 여부를 본다. 핵심 정리: 피담보 채권이 양도되면 저당권도 원칙적으로 함께 이전된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돈을 빌려주고 을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받았다고 해보자. 그 후 갑이 그 대여금 채권을 병에게 양도했다. 이 경우 저당권은 어떻게 될까?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에 붙어있는 담보물권이다. 따라서 피담보 채권이 병에게 이전되면 저당권도 원칙적으로 병에게 함께 이전된다. 다만 저당권 이전을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저당권 이전 등기 같은 공시가 필요하다. 또 채권 양도 자체의 대항 요건도 따로 갖추어야 한다. 정리하면 저당권 양도는 피담보 채권 양도와 저당권 이전 등기를 함께 검토한다. 암기 포인트: 저당권은 채권을 따라가지만 등기와 채권 양도 대항 요건을 놓치면 안 된다. 핵심 정리: 저당권자는 저당권을 포기할 수 있지만 후순위권이자나 제3자의 이익에 영향을 주는 경우를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갑이 1번 저당권자이고 병이 2번 저당권자라고 해보자. 갑이 자기 저당권을 포기하면 병의 순위가 올라갈 수 있다. 이처럼 저당권 포기는 다른 권리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저당권자가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그 저당권이 제3자의 권리 목적이 되어 있거나 포기로 인해 이해관계가 복잡해지는 경우에는 제한이나 대항 요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또 저당권을 포기하려면 말소 등기가 필요하다. 정리하면 저당권 포기는 가능하지만 순위관계와 제3자 이해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암기 포인트: 저당권 포기는 말소 등기와 후순위 권리자 영향을 함께 본다. 핵심 정리: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의 소멸, 목적물, 멸실, 경매, 포기, 혼동 등으로 소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을이 갑에게 빌린 돈을 모두 갚았다고 해보자. 피담보 채권이 변제로 소멸했으므로 저당권도 함께 소멸한다. 또 저당 목적물이 완전히 멸실하면 저당권도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다만 보험금이나 보상금이 있으면 물상대위가 문제된다. 저당권 실행 경매로 매각되면 후순위권이 등은 경매 절차에서 소멸하고 배당으로 정리될 수 있다. 저당권자가 저당권을 포기하거나 소유권과 저당권이 같은 사람에게 귀속되어 혼동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 정리하면 저당권 소멸은 피담보 채권 소멸을 먼저 보고 목적물과 경매와 포기와 혼동을 함께 검토한다. 암기 포인트: 저당권은 채권이 사라지면 사라지고 목적물이 바뀌면 물상대위를 본다. 핵심 정리: 피담보 채권이 변제나 상계나 시효완성으로 소멸하면 부종성에 따라 저당권도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예를 들어 을이 갑에게 빌린 돈을 전부 갚았다고 해보자. 이제 갑의 대여금 채권은 없다. 저당권은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권리였으므로 더 이상 존속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저당권도 소멸한다. 피담보 채권이 상계로 소멸하거나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다만 등기부에는 저당권 등기가 남아있을 수 있다. 이 경우 소유자는 저당권자에게 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정리하면 피담보 채권이 사라지면 저당권도 실체적으로 사라지고 등기 말소 문제가 남는다. 암기 포인트: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의 그림자라서 채권이 사라지면 저당권도 사라진다.